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는 어떤 분들이 대화하시는 거 들을 때 이렇게 막 이런 거 지나치게 많이 쓰면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고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국어 전문가 이수연입니다.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19년째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 나가서 어문기범이나 문법, 글쓰기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는 국어 전문가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절대 안 쓰는 어떤 특정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흔히 우리가 유행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속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의도적으로 안 쓰고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가족들에게도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합니다. 먼저 나가고 나서 내가 이런 말 했네 이러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행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절대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설사 유행어 같은 것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하더라도 안 씁니다. 헐 이런 것들도 사실 유행어를 지나서 이제는 거의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감탄사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너무한 상황이다 라고 할 때 이제 헐도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말 놀라운 상황에서 만약에 헐을 쓰게 되면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감탄사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이건 너무 심한 일이다, 심한 처사다, 또는 이건 정말 매우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해서 의도적으로 유행어, 비속어 이런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대화에서 뺍니다. 말할 때 막 있잖아. 그랬는데 막 그랬어. 이렇게 막을 계속 뭔가 습관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말씀하실 때 그랬는데 이렇게 같은 이런 감탄사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이렇게 유심히 들으니까 불필요한 부사나 감탄사를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이걸 빼는 것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이런 말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음 문장을 할 때는 또는 다음 대화에는 이것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런 부사나 감탄사를 넣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는 어떤 분들이 대화하시는 거 들을 때 이렇게 막 이런 거 지나치게 많이 쓰면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고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실 텐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가 좋은 표현인데 왜 이게 탑3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말 자체보다는요. 너무 습관적으로 이 말을 쓰는 것은 좀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가 요즘 참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구 끝에 다 부탁드립니다를 써요. 물론 제 책에도 이 부탁드립니다가 마치 영어의 플리즈처럼 상대방에게 정말 간청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가?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습관적으로 부탁드립니다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를 정말 부탁할 때, 정말 고마울 때, 이럴 때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방송이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걸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바로 고맙습니다가 나오니까 정말 안 어울리는 거 있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말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맙습니다를 그냥 무조건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쓰다 보니까 사실 안 어울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저는 불편한 감정이 좀 들거든요.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탁드립니다도 그냥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9시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기보단 9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풍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쓴다는 거는요. 풍부한 표현을 포기한다는 거하고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표현을 붙여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는 꼭 필요한 데만 쓰시고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신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혼 없는 문구를 꼭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표현을 빼셔도 된다면 빼십시오. 영혼 없다고 생각하는데 쓰시지 마세요. 근데 꼭 써야 돼요. 저희들이 이게 거의 규칙처럼 맨 처음에 이걸 써야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혼을 담으세요, 그러면. 정말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쓰세요. 여러분들 글 읽기, 글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저의 이야기를 구독하시는 분들은요. 진심이 있으셔야 돼요. 진정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문구 하나에 대한 생각이나 표현 자체도 여러분들의 진심이나 진정성과 관련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을 보는 눈과 그다음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아마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 이런 거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그냥 추가를 하자면 정말 가능하다를 너무 많이 쓰세요. 판매 가능합니다. 반품 가능합니다. 9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하다 많이 쓰는데요. 이건 판매할 수 있고요. 이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정말 다채롭게 할 수 있다로 표현해서 표현하실 수 있는데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화 가능해요 이러시잖아요. 저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저는 통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가능하다도 정말 너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로 바꿔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문구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우리 국어 문장답게. 그다음에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생각이 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 말이 다 우리 국어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쓰면 되는데, 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견에 항상 내가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하고 좀 통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래야 되는 경우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입말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근데 이러지, 글을 쓸 땐 근데 안 쓰죠. 그런데. 근데 이 그런데가 뭐냐면 이것도 조금 아니하고 좀 맥이 닿아 있는데, 그런데가 그러나처럼 쓰기도 하지만요. 대체로 근데는 주제를 돌릴 때 쓰거든요.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다른 국면을 얘기할 때 써요. 이 얘기는 결국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은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면이면 괜찮은데, 아니를 마치 좀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는 것처럼 근데 말이야 그거 아니야 라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기제로만 쓰신다면 그건 저는 별로 좋은 부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도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 책을 읽어보시면 그 너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옛날에는 너무가 좀 지나치다 그래서 나쁜 맥락에서만 쓰였는데 요즘 좋은 문맥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만약에 너무 대신에 진짜를 썼다 이런 거 있죠. 너무 예쁘다, 너무 멋지다, 이거를 진짜 멋지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쓰시는 건 정말 저는 추천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거 대신에 진짜라는 부사를 쓰시는 건 제가 추천하는데, 막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처럼 진짜를 만약에 생각 없이 쓰신다고 하면 이거는 좀 스스로 교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대신에 다른 부사를 선택한다. 이거는 저는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제출 부탁드립니다보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도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문장 구조에도 안 맞거든요. 그럼 몇 시까지 도착해 주시면 진행이 더욱 원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몇 시까지 도착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부탁드립니다를 붙이지 마시고 뒤에 이렇게 몇 시까지 도착해 주시면 더욱 원활하겠습니다, 더욱 매끄럽게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줄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보다 한 줄로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진행이 빠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그 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을 다채롭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부사,
감탄사를 내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거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을 자신이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빼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좀 세련되고 또 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 그것 저것은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앞에 물병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굳이 물병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우리 대화 상황에서 멀리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저 사진이 저게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그것 저것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명사가 뚜렷이 있는데 그 명사 대신 쓰는 그 대신 쓰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를 썼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할 때는 그걸 명사로 바꾸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야, 저게 말이야라고 할 때 상대방이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나에게 다시 되묻는 경우가 많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명사 잘못 쓰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이것, 그것, 저것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명사로 표현하셔야 돼요. 이 대화는 항상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언어 생활을 좀 수정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요, 유행어나 우리가 약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글자씩만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막 추구를 해요. 그런 말들을.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직설적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것이 있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9세대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유행어와 약어에 아주 취약하시죠. 취약하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돌려서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간접적 또는 완곡하게 또는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 젊은 세대와 이제 나이가 있는 세대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런데 제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소통이 어려운 게 제가 좀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까지는요, 뭐 문법에 맞고 맞춤법에 맞는 건 신경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서로 소통이 되게 말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약자 쓰고 약어 쓰고 유행어 쓰고 그다음에 나이 든 분들은 잘 이해 못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약간 이렇게 나뉘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배려하셔서 좀 완곡하게 또 유행어, 약자 같은 거 좀 자제하시고 쉽게 좀 표현해 주시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생각해서 또 명료하게 표현하거나 젊은이들이 쓰는 약어 같은 것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 뜻이 뭐야? 라고 편안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나도 좀 알아두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어는요, 정확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어의 제1의 목표는요, 소통하기 위한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보통 어휘력 문제는 일상어보다는요, 전문 용어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어휘력이 딸린다고 느끼는 거죠. 일상에서는 그냥 일상의 언어를 하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게 되면 아, 내가 어휘력이 부족한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죠. 이럴 때 어휘력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사전이 떠오르시죠? 예전에는요, 종이 사전이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사전을 외운 다음에 이렇게 먹기도 했다잖아요. 그거 안에 들어와서 내 거 되라고. 그런다고 내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요, 사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글 쓰신다는 분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사전 하루에 몇 번 보냐고. 그리고 평소에 사전을 앱으로 깔아놓냐고 제가 여쭤봐요. 대체로 안 하세요. 사전 많이 본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내가 어휘력이 부족한데 사전을 가까이 안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국어사전 앱이 있어요. 그거 깔아놓으시기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모르는 단어 나온다. 바로바로 찾아보세요.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바로바로 찾아보는 거. 그 이외에도 뭔가 어휘력을 좀 특별하게 높이고 싶다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아까 필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점에 가셔서 한자 급수 따려고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나온 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그게 참 유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서도 쓰면서도 어려운 용어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떤 용어가 들어간 단어, 그 다음에 사자성어,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쓰시는 거예요. 둘 다 하시면 제일 좋아요. 사전을 늘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한자 공부하시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휘력이 향상되는 데는 분명히 기여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어휘력 그러면 한자어가 많이 부딪히실 텐데 한자어가 일상어는 50% 이상, 전문 용어는 70% 이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한자어를 공부하신다는 거는 내 어휘력을 높인다 하는 거하고 직결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품격 있게 말한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약간 현학적 태도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품위 있게 말한다는 거는 막 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거 절대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일단 가장 품위 있는 표현은요.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마음가짐에서 비롯되거든요. 내가 초등학생이랑 이해하는데 양지해 주시기 바라요. 초등학생 이해 못하죠. 충분히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더 지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말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정말 새로운 용어를 쓰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과 계속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나전달법 많이 들어오셨죠? 저는 이 나전달법을 정말 거의 생활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언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언어로 뭔가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해요. 밖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가족들 간의 대화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나전달법은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상대방의 상태를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딱 얹잖아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언어를 쓸 수 있어? 그런 단어는 정말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표현하시기보다는 나전달법은 뭐냐면요. 너가 그런 단어를 쓰니까 또는 그렇게 표현하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많이 안 좋다. 내가 기분이 좀 나쁘다. 좀 언짢다. 너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내가 이래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전달법이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일단 내가 그렇게 해서 너가 그랬구나 라고 일단 감정이 누그러져요. 그런데 딱 공격하는 말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전달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전달법은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때요? 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사실 다툼이나 갈등 때문에 품격이나 품위는 멀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고 품격 있고 품위 있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필사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막 하시다 보면은 사자성어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자성어는 의도적으로 따로 공부했거든요. 책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뭐 책략, 뭐 책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단어들도 공부를 했고, 저는 사실 그게 내가 알아둬야 되겠다 지식 차원보다는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사자성어가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사자성어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쓰여 있는 책들도 있고, 그냥 사자성어의 어떤 뜻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사자성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화에서. 어떤 사람이 그동안은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막 드러나게 돼서, 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낭중지추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송곳은 주머니에 있어도 다 삐져나오게 돼 있다고 라고 하면요. 굉장히 대화가요. 발랄해지고요. 생기가 넘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딱 사회 현상을 보니까 갈수록 심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거기에다 딱 그런 거 해요. 진짜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여러분들 점입가경은요.
갈수록 경치가 좋을 정도로 좋을 때도 점입배경을 쓰고요. 갈수록 진짜 심각하네 현상이 이럴 때도 씁니다.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교사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의 제자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사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보다 청출어람, 청어람 이러면 다 상황이 쫙 정리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다음 반면 교사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라는 것을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아다 이럴 때 쓰시면 안 돼요. 타산지석은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도 나를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다 이런 거거든요. 나쁜 사례를 보고 내가 좋은 사례로 바꾼다. 나를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자성어 공부하신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멋진 대화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텔레비전이라든지 방송, 그다음에 이렇게 구독자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많은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의 촬영은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문법이나 어문규범이나 또 높임 표현이나 이렇게 상당히 지식적인 차원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뷰 인사이드를 통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또 그 인생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글쓰기, 글 읽기 이런 것들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글쓰기, 글 읽기에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제 직업상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도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또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집필하고 있거든요. 저자로서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글쓰기, 글 읽기,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일에 뷰 인사이드의 구독자들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